다음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부터는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어제 나왔던 사설 소개 몇 개 해드리려고 하는데, 세 번째 이슈부터는 사설 소개입니다. 우선 한겨레 사설이거든요. 뭐냐면 독립운동단체들이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 이 김영석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런 새끼가 독립기념관장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정말 모욕적인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주도하는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되죠. 제목, 광복절 앞 역사 왜곡 우려, 독립관장 사태로 바로잡아야 한다. 근데 윤석열 사태 시키지 않아요, 보니까. 독립운동 유관단체와 야당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태를 요구하며 정부가 주최하는 79년 8.15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5개 독립운동가 단체로 구성된 항단연은 오는 15일 열리는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의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복회도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해 14일 예정된 대통령 초청 오차는 물론 사상 처음으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광복회장이 누굽니까? 윤석열 친구, 윤석열 절친의 아버지이고 윤석열이 평소에 아버지라고 불리던 이종찬 회장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도 야, 도저히 너 같은 새끼들이 지금 어떻게 김여사 같은 새끼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혀? 나 도저히 이런 정부에서는 광복절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김영석 안친걸 뭘로 의심하는 겁니까? 그 개인도 개인이지만 48년 건국절 제정을 위한 밑돌 깔기의 일환으로 의심하는 거죠. 김 관장은 지난해 보수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48년 8월 15일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건국절 논란, 건국절. 아니 사실 우리 사회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와갖고 이 박근혜 때부터 또 윤석열 들어와갖고 이 건국절 논란이, 건국절 얘기를 막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국사학계는 이런 거 말도 안 해.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언제입니까? 1919년 임시정부 때부터로 우리는 당연시 보고 있었어. 그럼 48년은 뭡니까?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이에요. 아니 여러분, 임시정부 때 아니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 이승만이. 건국절 주장하는 새끼들은 뭐냐면 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건데 정작 48년도에 이승만은요, 정부 수립을 이야기했어요. 이승만 자체도 임시정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막 추앙하는 새끼들이 오히려 이승만 때문에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이승만 본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고요. 48년은 정부 수립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우리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니까. 정말 웃긴 새끼들이라니까요. 광복회는 대통령실이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광복절 경축식 참석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이 뜻을 존중해갖고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권이 먼저 보이콧한 게 아니에요. 정치권이 보이콧하면서 독립운동단체들한테 참석하지 마세요 한 게 아니고 독립운동단체들이 이런 정부가 주도하는 경축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야당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존중해서
아니, 왜냐면 광복절 행사인데 독립기업 단체들이 참석 안 하는 거 왜 합니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요번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립기념 관장뿐만이 아니죠.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누굽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 다 르라이트들이에요. 정말 환장한 일이지. 건국절 제정은 일본 지배를 합법화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대한민국 정통으로 스탁하는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은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김영석 관장 임명을 철회하고 건국적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역사 왜곡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종찬 회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대통령실에 밀정이 있는 게 아니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간첩 밀정은 없어요. 간첩 밀정이 왜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어. 간첩 밀정이라는 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암암리에 활동하는 애들이 간첩이지. 근데 이 정부는요, 윤석열 자체가 룰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김태훈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간첩을 몰라 할 필요가 없어. 대놓고 하고 있지. 윤석열이 이거를 바로 못 잡는 이유가 윤석열은 몰라갖고 간첩에게 속아갖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죠. 윤석열 그 새끼 자체가 확신범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속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그 새끼를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개판. 이게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사물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설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민 불안, 안전대책 미적될 시간이 없다. 심지어 지금 일부 아파트들에서는요, 전기차에 대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갖고 있는 주민과 전기차 없는 주민들 간에 지금 막 갈등까지 막 생길 위험에 처했어요. 최근에 인천 청라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한 140대가 불에 탔고 주민 2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하설비, 배관 등으로 지금 전기, 물 공급 중단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불나면은 끄기가 어려운 거예요. 배터리 화재 때문에, 배터리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꺼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지하에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한 거지. 아,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불나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사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전기차 주차 금지 여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부 건물에서는 전기차 출입이 원천 통제되거나 충전기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화재의 큰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를 충전해 놓고 충전 끝나면 그걸 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기차 가진 주민들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전기차 충전 100% 끝나면 이걸 빼야 되는데 나오기 귀찮으니까 안 빼잖아요. 근데 전기차 이거 뭡니까? 전기차 그 공급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앱이 있거든요. 앱에 떠요. 그냥 내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충전 누른 다음에 앱을 보면은 충전 몇 프로인지 뜨거든요. 100% 떴으면 나와서 코드를 빼야 돼요. 근데 빼지 않아가지고 물론 빼지 않았다고 해서 불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배터리가 어디 회사인지 또 봐야 되는데 하여간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전기차 있는 사람도 이게 소홀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귀찮으니까.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는 탓이다. 화재의 주요 원인이 아까 과충전. 근데 사실
과충전으로 불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충전 되면은 사실은 그 전기 그 충전기가 중단에 무슨 차단된다거나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 대부분은 완속 충전기래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전력선 통신 모뎀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자발적 충전 제한을 유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 또 불나면 소방차가 지하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면 좋은데 그럴 공간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올해부터 지하 3층까지만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탁상행정.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본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대에만 정책의 방점이 찍히다 보면 안전대책은 그만큼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그냥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썼지, 사고 났을 때, 화재 났을 때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물론이고 충전시설의 안전 강화 방안, 특수 화재에 대한 소방대책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정부가 이런 거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는 이런 거를 대비하고 준비할 능력이 전혀 안 된다. 전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오늘 4번째 이슈였습니다.